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진짜 레알로 수다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앉았는데요. 진짜 잡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한국 유튜브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유튜버의 성공 어떤 기준, 그러니까 대성공한 유튜버다라는 게 이제 기준이 구독자 1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백종원 선생님께서 백종원 선생님께서 채널을 여시자마자 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셨어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틀 만인가 70만을 넘기시더니 이게 뭐 하여튼 뭐 이게 어디서 이거 구분점을 짓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막 구독자가 올라가시다가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몇 명이지? 130만 명. 방금 130만 명 넘겼다. 대단하다 정말. 아무튼 역시 백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꼭 연예인이라고 셀럽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윤우님하고 김태호 PD께서도 채널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바야흐로 정말 대항의 시대가 아니라 대유튜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덕분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그런 곡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제가 이제 있던 유튜브 그 단톡방, 유튜버 분들만 계신 단톡방에서도 잠시나마 이렇게 곡소리가 좀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멘탈이 좀 회복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분들 그런 거물들이 유튜브로 들어오는 게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같은 선생님이나 뭐 신세경 씨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기존 유튜버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 되게 이제 식상하잖아요. 아마 비슷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했을 거니까 저는 뭐 그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는 경쟁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동호반복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잠깐 멘탈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우와 이게 뭐야 나는 뭐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마치 뭐 속 좁은 사람들이다, 뭐 되게 판을 읽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막 나쁘게 몰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같은 유튜버로서 이게 이렇게 막 딜이 지금 딜이 이렇게 푹 박혀가지고 크리티컬이 빡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다들 멘탈이 나가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닐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뭐 높고 낮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떤 기대치보다 낮아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구독자가 별로 안 늡니다. 몇 달 했는데 오히려 줄어요. 저는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유튜브가 이게 이제 좀 채널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성장이 안 되면은 확실히 조금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지거든요. 기가 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일기장으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은 몰라도, 아닌 분들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죽자 사자 하는데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서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거물이 하늘에서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3일 만에 100만 명 딱 이래버리면은 멘탈이 나가고 나는 뭐냐 슬프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요리 채널 운영하시던 분들 잠깐 이렇게 스턴 걸려가지고 하시는 거 너무 당연해요. 물론 이미 좀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영을 하시겠죠. 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신세경 님께서 처음에 이제 브이로그 카테고리로 유튜브를 들어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말이 많았어요. 뭐 골목 상권 파괴다. 네가 이런 데 왜 오냐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되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저도 이제 그때 궁금증이 생겨서 잠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와 이게 콘텐츠구나.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이게 제가 맨날 여기서 지금 떠들어봤자
그 제가 막 자료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해봤자 신세경님께서 그냥 길만 걸어가셔도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저보다 월등히 하더라고요. 더 뛰어나다.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그냥 사람이 컨텐츠구나 그 자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인데 근데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신세경님이 오셨다고 그 브이로그 하는 유튜버들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파이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신세경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도 파이가 점점 커지면은 내가 먹는 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유튜버가 이렇게 꼭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막 서로 물고 뜯기는 막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서 이게 다 파이가 혹시라도 다 커지면은 그 안에서는 시청 시간이 정말 다 풀로 찼다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안에서 쉐어 나눠 먹기 게임인데 유튜버 전체 시청자 및 이용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신문기사 보시면은 유튜브 이용 시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이버랑 페이스북이 저기서 이렇게 낭떠러지 아래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튜버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파이가 계속 커지니까 별을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게 자리를 좀 잡으신 분들은 저렇게 거물이 오시는 거를 이제 웰컴 어서 오십시오 형님 막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반기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모르긴 몰라도 그 백 선생님 때문에 유튜브 어플을 처음 지금 설치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유튜브 뭐 물론 어플은 웬만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켜가지고 막 업데이트하고 막 이게 막 구글 계정이네? 내 구글 계정 비번이 뭐더라? 이게 댓글을 달려면은 구글 계정 비번 찾아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찾고 막 이렇게 구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으로 유튜브로 유입이 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백종원 선생님 채널만 보고 나가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유튜브를 키워왔던 바로 그 전가의 보도 그거 뭐냐? 하여튼 그게 뭐예요? 바로 추천 동영상입니다. 이 유튜브 이렇게 이 밑에 보면은 추천 동영상이 뜨잖아요. 이렇게 제 영상을 눌러도 그 밑에 추천 동영상으로 제 영상이 뜨기도 하지만은 다른 분들 영상이 떠요. 그 비슷한 카테고리로. 그래가지고 막 저를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르면은 재밌어요. 그게 유튜브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 알고리즘 덕분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계신 요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은 추천으로 뜰 거고 그러면은 그거 누르면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자리를 잡았다 표현하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10만 명이 저는 자리를 잡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처럼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하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제가 예를 들어 뭐 10,000명이 넘어갔다고 쳐도 누가 저한테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회계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회계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회계사이자 유튜버이지만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회계사겠죠. 근데 제가 막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저 유튜버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다양한 요소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유튜버라는 요소가 이렇게 커져서 과반을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까 하면 한 10만 명이라고 봅니다. 10만 명이 넘으면은 싫더라도 그게 과반을 넘어가게 된다고 봐요. 그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영상은 보면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추천 영상으로 뜬 거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됩니다. 백종원 선생님 영상을 보러 들어왔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요리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채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낙수 효과가 있는 셈인데 낙수 효과를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수 효과를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보게 될 거다. 장담하는데 그 요리 쪽 컨텐츠 백종원 선생님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백 선생님의 구독자들이 신규로 유입이 되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 선생님 그 영상 밑에 추천으로 뜨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밑에 뜨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추천을 또 타고 막 타고 가야 여러 번 타고 가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낙수 효과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효과는 보게 되겠지만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효과를 보게 되겠지만 그분들도 효익은 누리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파이가 커지니까.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약간 먼 일이라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구독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야, 임마 너 유튜브는 상생인데 임마 네가 그걸 모르고 임마 얘가 뭘 모르네 라고 말을 해봤자 지금 그분들 가슴에는 막 비가 내리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온정이 있어야지 막 울고 있는데 가서 뺨을 때리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 어떠냐?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저도 하고 잠깐 타격을 먹었죠. 멘탈에. 솔직히 말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나 같은 사람이랑은 급이 다르구나 싶었는데 저는 너무 카테고리가 달라서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 저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딜이 들어오긴 했는데 첫 방은 한 방은 맞았는데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쓱 미스가 뜬 거죠. 바로 정신 차렸어요. 어차피 강 건너 불구경이다. 나랑 상관이 없다. 정말 거시적으로 보면은 저한테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 영향은 정말 미비할 것이다. 왜냐면 백 선생님 영상을 보러 온 구독자가 제 채널에 와서 회계 강의를 듣고 사진 쪽막 뭐 후보정 강의나 뭐 장비 얘기를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겠죠. 아무튼 저랑은 너무 거리가 먼 일이고 그래서 진정이 됐는데 불현듯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쪽 영역 제가 발을 디디고 있는 영역 이 카테고리에도 회계 쪽이나 사진 쪽이나 저런 초대형 스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저도 한번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었는데 이쪽 회계 쪽은요 구독자가 가장 많으신 분이 한 3만 명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예, 그런 곳입니다. 제일 으뜸이 뭐냐 3만 명이고 제가 그때 신문 기사상으로는 8등이었는데 지금 한 7등인가 뭐 그럴 거예요. 구독자 7천 명 수준이 7등인 곳입니다. 여기는 회계 쪽은. 그리고 사진 쪽은요 구독자가 가장 많으신 채널이 한 15만 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근데 물론 그 15만 명도 사실 정말 대단한 구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리뷰 사이트인 DP 리뷰도 그 정도 규모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15만 명을 사진 쪽 카테고리에서 구독자를 모았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 뭐 회계 쪽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해줄 리도 없고 여기가 뭐 대박날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 뭐 괜찮아요. 뭐 여기 원래 특색이 그런 데니까. 그리고 회계 쪽은 뭔가 영상 제작 단가도 저렴하고 뭐 그런 편인데 그냥 말로만 떠들면 되잖아요. 저희가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진 쪽은 경우가 좀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그 유튜버 랭킹을 보여주는 C랭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진 뭐 카메라 이쪽은요 아예 카테고리가 없어요. 카테고리가 없고 그냥 IT 뭐 소프트웨어 이쪽이 빨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야말로 안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 쪽이랑 사진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시장이 너무 작아요, 볼륨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서 사진이나 카메라 콘텐츠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명하신 분들 수익 공개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 있잖아요. 조회수에 기반으로 하는 광고 수익으로는 일반적인 직장인 이상의 돈을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상 길이마다 다르겠고 조건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직접 그 채널을 운영해 보니까 카메라 사진 쪽 영상은 대충 뭐 조회수 1회당 대충 3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30원 아니에요. 3원 조회수 1회당 3원. 물론 어떤 거는 1원, 어떤 거는 4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충 3원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로직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구글 그 담당자분이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래 가지고서야 1회당 3원 가지고서야 내가 어떤 카메라를 리뷰를 한다. 근데 정말 대박이 터졌다. 그래서 10만 회를 봤다고 쳐요.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왔어요. 어떤 카메라 기종에 대한 그 리뷰가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그 기종에 대한 잠재적인 구매력의 몇 배가 되는 숫자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10만 회가 되면 얼마를 버냐? 한 30만 원 정도 벌어요. 30만 원. 제가 만약에 그거를 모델을 고용해서 촬영을 했다고 쳐요.
말로만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혼자 안 하고 또 저를 촬영해주는 촬영자 한 명을 고용했다고 칠게요. 그럼 인건비 내다가 30만 원이 다 끝나겠죠? 예. 근데 제가 뭐 200만 원짜리 풀프레임 보급 그 라인 하나 사가지고 리뷰했다고 치면요, 그거 리뷰 끝나자마자 바로 중고로 팔면 얼마 정도 손해를 볼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헝그리하게 해도요, 정말 대박짜리 10만 회를 터트려도 손해 아니면 똔똔 수준이에요. 제가 거기 들이는 노력,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건 사실 건지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끔 뭐 외국 채널은 뭐 퀄리티가 어떻고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광고 단가는 뭐 미국의 광고 단가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원 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24원 벌고 있어요. 뭐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이걸 정확한 숫자 아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회, 그게 맞다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회 영상이 터지면은 240만 원 벌어요. 그 정도면 할만하죠. 할만하지. 그러면 나 같아도 원가를 투입을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메라 리뷰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반복적인 리뷰는 협찬을 전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가 그래요. 물론 저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짠짠짠짠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방송을 하겠지만,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사진 컨텐츠로 제가 지금까지 순수하게 영상 제작에 쓴 돈의 10분의 1도 벌지 못했습니다.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 거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온들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 와이프 거예요.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다 와이프 겁니다. 들어가는 촬영 원가, 제작비는 다 제 용돈이고 버는 돈은 다 와이프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 하면은 제가 이거 영상 제작을 하려면은 집에 와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 골방에 지금 박혀가지고 막 크로마키 앞에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와이프가 싫어할 테니까 와이프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버는 돈은 다 여보 자기 거야 해서 주기로 했어요. 물론 우리 와이프는 착하니까 그 돈을 전체를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전혀 벌지 못해도 그냥 합니다. 왜 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게 직업이신 분들은, 근데요, 이게 유튜브가 직업이신 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인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야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유튜브에선 돈을 쓰고 있는데, 직업이 유튜버이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마추어는 유튜버를 자기 돈 써가면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프로 유튜버는 그게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끔 뭐 카메라 리뷰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렇게 막 댓글창에다가 야 이게 뭐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환장했네, 뭐 돈에 어쩌고 해가지고 영혼을 팔았느니 막 이런 말이 어쩌고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을 텐데 과연 저분들이 그냥 일반 직장인 어떤 대기업 초봉 이상을 과연 벌 수 있을까? 뭐 벌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정말 극소수 한두 분 빼고는 힘들 텐데 저런 욕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 데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구글 애드센스로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형태로 수익을 창출해내야 해요. 뭐 출판이라든가 오프라인 행사라든가, 가끔 뭐 그런 분들이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오프라인 그런 그 사업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리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아무 그 대가 없이 오히려 가끔은 손해를 보면서 좋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라는 거는 힘든 사실이에요. 돈을 벌어야 좋은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가를 내가 얻어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가끔 또 야이씨 천박한 사진 카메라 유튜버들아, 니네가 어떻게 장비 얘기 좀 그만하고 사진 얘기 좀 해라. 니네가 어떻게 사진 유튜버냐, 이 천박한 것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도 오케이, 내가 잘못 몰랐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튜버로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 뭐 난리가 났죠. 이 사진 평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사진을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론이라는 게 남의 걸 가지고 해야지 내 사진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 뭐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뭐 그 누구냐, 그 엄목동 만드신 감독님 있잖아요. 그 잠깐 그 지금 감독이라고 돼 계신 그 나갔다 다시 들어오신 분 말고 그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 감독을 하신 그 배우분, 감독 고문인가 아무튼 뭐 이상한 그 배우분 있잖아요. 그 배우분께서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캡틴 마블 재미없다더라. 우리 거가 더 재밌다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연 배우께서는 또 너무 그래가지고 술 한잔 했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러면 또 너무 짠하고, 그거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은 좋게 얘기해도 이상하고 나쁘게 얘기해도 이상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남의 사진을 채널에 딱 하고 올리는 순간 그게 뭐야? 저작권 위반이에요.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게. 가끔 이 거장들 사진을 그 막 로버트 카파 뭐 불해송 막 이런 사람들 사진을 허락 없이, 그런 분들 사진을 허락 없이 맘대로 가져다 쓰면서 뭐 사진 평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가 속사정은 알 수는 없으니 실제로는 저작권 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실제로 그러니까 심증만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분들 밑에 댓글로 보면은 야,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사진 유튜버지, 훌륭하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글이 쫙쫙 올라오는데, 물론 멀쩡하게 그 저작권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서 저작권 이용하는 걸 동의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원작자의 동의 아래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정말 존경해요. 저는 진짜 그분들 어떤 행동력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그 높이 평가하고요. 저 따위가 높이 평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구글에서 이미지 긁어다가 올리고 막 자기가 집에 있는 사진집, 저도 사진집 지금 뒤에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런 분들 거, 거장들 거, 그런 거 펼쳐가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런 거에서 하면은 그게 그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장비 얘기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더 나쁜가 이러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장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영화 쪽에서나 게임 쪽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채널이 작고 이렇게 시장 볼륨이 작을 때는 원작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처음엔 냅둬요. 그냥 한번 해봐 이러면서 냅두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채널이 커지거나 시장이 좀 커지면은 오호 막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인가 막 이런 순간이 오면은 와서 털어가죠. 예. 당연하죠. 남의 사진인데 내 사진 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잠깐 각을 재고 있다가 와서 털어가고, 수익은 가져가고 채널은 막 폭파돼서 없어지고, 그런 일 많았어요. 뭐 70만 명짜리 게임 채널 없어지고. 그런 걸 봤는데 유튜버들이 그런 걸 다 아는데 안 하겠죠. 당연히 사진 얘기 못 합니다. 영화 쪽도 그래서 광고용 트레일러 영상을 주로 제작을 하잖아요. 정말 대형 채널이 돼가지고 배급사랑 뭐 따로 협약을 해서 영상을 제공받지 않는 이상은 광고용 트레일러로 제작을 해요. 광고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레송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접었어요. 깔끔하게. 왜냐하면 이제 매그넘 측에 연락을 하면 돈을 내라고 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게 얼마일까? 그게 과연 얼마일까? 설마 브레송인데 20세기 최고의 거장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인데 설마 그게 뭐 이용료가 뭐 20만원 막 10만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게 뭐 저기 예술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사진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 입장료는 뭐 1인당 10,000원 2만원 받잖아요. 그러면 브레송 사진전 한다고 치면은 사람들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은 옵니다. 브레송인데 생각보다 많이 와요. 저도 무조건 갈 겁니다. 그리고 막 도록도 사겠죠. 그러면 막 그 입장료 수익이랑 뭐 도록판 수익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저작권료 그 지불하고 또 뭐 인건비 지불하고 나면은 뭐 큰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 만은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좀 손해 보더라도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저 같은 그 허접한 개인이 그거를 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채널을 키워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 말고 제가 돈을 이렇게 제 자기 자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채널을 키우는 이유는 돈을 못 벌지만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생긴다면 저의 채널이 그런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낸다고 해서 허락을 안 해줄지도 모르거든요. 저를 보고서 야, 너는 너무 안 되겠는데? 너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품위가 그 격이 안 맞아 라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채널을 보면 막 B맨 막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막 나름의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머나먼 미래의 일이다.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런 수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암울해지니까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어마운트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금액은요, P 곱하기 Q예요. P 곱하기 Q. P는 그러니까 광고 단가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P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해져요. 한국 광고 단가가 영어권 국가의 8분의 1이다라는 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청자의 풀이 적어서 그런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국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8분의 1 수준인 거죠. 그게 원인일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백종원 같은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자체가 엄청 커지고 사람들이 공중파 안 보고 종편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 TV에서도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만 본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 좀 올라가겠지만은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닐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P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Q를 늘려야 돼요. Q를 늘리는 거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Q를 늘리기 위해서는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카메라 사진 카테고리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여기는 정말 불모지라서 그 시den크에 우리끼리 카테고리라도 하나 따로 파보자. 근데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수준에서 뭐 연예인 한두 분이나 셀럽 한두 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냥 똘레똘레 들어와서는 별 영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 뭐 세계적인 스타, 예를 들어 세계적인 스타 배두나 씨가 본인의 라이카 M6를 들고 뭐 사진 이야기를 한다. 그분 구독자는 잘 늘겠죠. 채널은 크게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게 이쪽 분야 카테고리의 전체 파일을 왕창 키울 거냐? 제 생각엔 그렇게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오자마자 100만 명을 넘기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배두나님을 너무 깔보나?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백종원 선생님은 뭐가 달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공중파나 종편 같은 메이저 매체에서, 그러니까 TV나 이런 신문 이런 데서 요리나 이런 거에 대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부터 해가지고 그 전까지 요리 프로그램들은요, 제 기억에 그 선생님 이름 뭐지, 그 여자분 그 얼마나 맛있게요 막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단상 같은 데서 요리를 하시면서 앞에는 이제 방청객분들 모셔다가 앉혀놓고 막 그런 분위기였죠. 약간 아침 방송 분위기. 그래서 막 간장을 재우실 때는 뭐 마늘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보면 오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불고기에다가 카레가루를 넣으면은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뭐 고기 잡내를 잡습니다 그러면 오 막 이러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 백종원 선생님도 막 이것저것 하시면서 4대 천왕이라는 프로도 하시면서 드디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완전 대박이 났죠. 프로그램 자체도 대박이 났지만은 백종원이라는 그 분의 이미지도, 분의 상품성도 엄청 대박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백종원 선생님 채널 저는 거의 안 볼 것 같긴 한데 저 요리하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종원 선생님 채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장사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볼 거예요. 네, 그거는 관심이 있어요. 골목 식당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를,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를 알았으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 카메라나 사진 쪽에도 필요합니다. 이쪽 카테고리에도 그런 대단하신 어떤 고수분이 들어오기 전에 붐을 일으키고 들어와야 돼요. 예? 뭐 방송에 뭐 조금 나오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냥 붐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그 류준열 형님께서 그 라이카 M10 들고 쿠바를 갔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그 순전히 와 라이카 쓴다 이것 때문에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고구마라서 그냥 꺼버렸어요. 포기. 안 그래도 여행지가 고구마 여행지인데 출연자들이 너무 고구마야. 완전 스윗 포테이토 장르예요 그게. 근데 제가 어디서 껐냐면은 그게 막 택시 구하는데 다른 도시 가려고 택시를 구하는데 월드카를 찾는다고 막 하루 날리고 막 계속 그걸로 시간 보내고 나중에 뭐 왔는데 막 흥정하고 막 세상에 그 옆구리에 그 라이카 M10이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그거랑 심지어 75mm 롭티루스 1,7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런 렌즈랑 제가 사용하는 600만 원짜리 35mm 줌믹스 렌즈를 끼고서 그 류 형님께서는 그거 신품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허접한 사람은 그거를 중고로 사시면은 그분은 그걸 신품으로 딱 가서 케이스 샀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로 받아가지고 그 스티커 붙은 거 그거. 근데 그런 렌즈를 낀 거고 옆에다가 그 멋들어진 그 가방도 엄청 비싼 거일 거예요 아마. 가죽 가방 그거 몇백만 원 할걸요. 그거 가지고 막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방은 지금. 근데 하여튼 그 좀 비싸 보이는 가방에다 넣고서 막 지금 뭐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흥정하고 있으니까 물론 뭘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지나쳐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못 보겠다고 꺼버렸거든요. 그런데 방송 나가고 나서 라이카 코리아랑 그 공식 수입사인 반도 카메라는 완전 문의 전화가 빗발쳤대요 정말. 야 저거 카메라 뭐냐고, 저 분이 사용하시는 저 렌즈 저거 뭐냐, 저 카메라 저 뭡니까 막 이런 문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느낀 게 방송의 힘은 대단하다. 그 방송 그렇게 뜨지도 않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별로 이슈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와 수입처에서는 난리가 났다. 진짜 방송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이디어는 없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근데 뭐가 되었든 간에 공중파나 이런 데서 종편이든 좋으니까 뭐 TVN이나 이런 데서 붐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막 사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불의송이 누군지 전 국민이 알게 되고 막 그런 열풍과 함께 누군가가 그런 열풍을 등에 업고서 짜잔 하고 유튜브에 들어주면 그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는 되겠죠. 네, 그러면은 파이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왜 그래야 되냐? 저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카메라 사진 쪽 유튜버들을 위해서 회계 쪽은 안 오겠죠. 회계 쪽은 설마 원빈이 와서 회계 강의를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볼 거야? 안 볼 것 같은데 아무리 원빈이라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희를 위해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카메라 사진 카테고리나 혹시나 회계 카테고리 유튜브로 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우리한테도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유튜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막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1위 2위 이런 게 유튜브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유튜브들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약간 딴 얘기인데 썰전 하시는 그 박형준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도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하고 몇 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재미는 없어가지고 구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썰전 재밌게 봤는데 유튜브 하시네 이러면서 봤거든요 몇 개를. 근데 뭐 댓글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가지고 정치 그게 떠나서 정치 거기 달린 댓글들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댓글이 하나가 눈에 딱 띄었는데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신다니 실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뭘 어떻게 해서 뭐가 그게 아니라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신다니 실망입니다.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실망이신 거야 그분은. 그 망치를 맞은 기분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왜 유튜브가 뭐가 어때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한 그 사람한테 유튜브는 굉장히 천박한 매체인 것이겠죠.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아이디도 있고 뭐 댓글도 하는 거 보니까 유튜브도 보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유튜버들이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는 건 맞아.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 만든 거 보면서 막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는 것도 많고 자극적인 소재로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유튜버들 안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막 길에서 막 브이로그 따겠다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다 보면은 그 정말 안 좋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빛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유튜브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자료 보실 거 아니야. 아무튼 유튜버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봐야지. 유튜버라는 이유로 천박하게 보면 그게 뭔 경우가. 물론 뭐 얘도 약간 딴소리인데 요즘에 개나 소나 다 유튜브하고 그런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그럼 뭐 개나 소나 하는 게 다 유튜브지. 유튜버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유튜브가 뭐 공인회계사처럼 자격증 따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팔로워가 적어도 한뭐 10,000명은 돼야지 할 수 있다거나, 뭐 박사학위나 이런 거 받아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유튜브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잖아. 유튜브는 원래 저처럼 평범한 서민이 개나 소나 하라고. 개들도 할걸요. 저 아는 지인이 강아지를 소재로, 자기는 안 나고 개만 나와요. 개나 소나 하는 게 유튜버거든요. 아무튼 이거 약간 삼천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붐과 함께 붐을 일으켜서 그 열기와 함께 유튜브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유튜브 전체의 파이도 커지고 인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낙수 효과를 바로 받는 분들이야 엄청 좋아하시겠지만은, 하지만 또 그 효과가 너무나 머나먼 분들에게는 멘탈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 속 좁은 놈아 이러면서 뺨을 때리지 말자. 뭐 이 정도 얘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방송을 과연 지금 누가 보긴 할지,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누가 들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긴 뻘소리를 다 들어주신 소수의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